지금 오늘 밤을 특검 구형이 넘길 것 같다는 속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오늘 지금 이 시간쯤에는 지금 구형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아마 내일 새벽에 나올 수도 있다는 지금 속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지금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정 수뇌부 8명이 같이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죠. 피고인별로 서정조사를 하면서 검사의 최종 의견 진술,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이 순으로 진행이 된 건데 지금 서정조사, 이제 증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지금 7시간, 8시간 계속 이 시간을 지금 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9시 30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정조사가 시작됐는데 이게 계속 시간을 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상원, 조지호 뭐 이런 사람들 7명이 서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정조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쪽도 소요 시간을 한 6시간 동안 이제 서정조사에서 진술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형 선고가 오늘 중으로 자정까지 나오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렇다고 이거 다시 이제 이 공판 기일은 잡지 않고 계속 그 내일로 이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1박 2일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썸네일에서 그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그 썸네일보다 지금 뭐 포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저 말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오늘 서정조사하는 그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 서정조사 진행을 위해서 준비를 해온 자료의 출력본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이제 절차 시작이 좀 늦어지고 이런 좀 작은 소동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특검하고 서로 이제 옥신곡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중재를 하던 지기현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일단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이 김용훈 전 장관 쪽 변호인단이 우리가 징징댔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지기현 재판장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징징대는 것이다. 준비가 안 됐으면 양해를 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단 이제 타박을 하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쪽을 타박을 하는 건데 자, 포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이게 뭔가 조금 1심 선고에 좀 결론을 내려놓은 것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좀 시간을 지연을 하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 끊어버리고 쭉쭉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런 뉘앙스를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유죄든 무죄든 뭔가 지금 오늘 그 구형이 나오지만은 구형이 나오기 전에 또 충분히 이것을 다 계속 심리를 해왔기 때문에 좀 그 방향을 잡아놨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방향이 잡힌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있었습니다. 뭐 재판을 뭐 좀 지연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치우고 그냥 이제 예정된 시간표대로 나가자. 자, 그래서 징징대지 말고 시간표대로 나가자. 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 말씀드린 것 원래 오늘 그 구형이 아직 선고되지 않고 한 몇 시간 더 있어야지 선고가 되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뭐 어제도 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량이 그 법정형이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 아니면 무기금고인데 요새는 금고형은 안 하기 때문에 잘 안 하기 때문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그런데 어제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 사형 구형을 내려야 된다고 정말 진행 중인 재판에 이 국회의원들이 막 나서가지고 단체로 기자회견하고 법사위원들 막 기자회견해가지고 사형 구형을 해야 된다고 하고 오늘도 이 사형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정청래가 오늘도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는데 윤석열은 전두환 못지않은 내란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뭐 사형 최고형을 구형을 해야 된다. 김상욱 이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도망간 사람이죠. 여기도 지금 라디오에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연히 사형 구형, 사형 선고까지 내린 게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 이 상황인데, 제가 왜, 사형보다는 지금 무기징역 쪽으로 가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 하면은, 자, 어제 이 특검팀에서, 16명, 그러니까 뭐 특검보하고, 부장들 이렇게 해서 다 합해서 16명이 어제 6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무기징역 쪽이 좀 우세했다는 분석들이 그 취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일보, 석간 문화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하나 좀 소개를 드리죠. 다른 언론도 저런 취재를 했는데 문화일보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검팀 16명이 윤석열 구형량을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무기징역이 우세한 속에 조은석이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16사람이 이거를 구형량 결정에 어떻게 할 거냐, 구형량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각 언론이, 문화일보뿐이 아니고 지금 다른 언론에도 이 취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내란 특검팀 간부급 16명이 어제 오후 3시부터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었는데 이 조은석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가 의견을 냈는데 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형해야 돼. 막 그래가지고 사형 구형해야 돼. 그래서 자기들 이제 지지층들 결집시키고 좀 내란몰이를 계속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분위기를 특검팀 관계자가 전합니다. 무기징역 의견이 다수였는데 무기징역 의견을 낸 쪽에서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큰 인명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상계엄의 지속기간이 길지 않았다. 이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우리 조은석 특검이 이 이재명 정권에 부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법조인인데 과거 뭐 12.12나 이런 것과는 달리 이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고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법정 최고형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둘밖에 없는데 사형을 구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다수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된 지 오래됐다. 그리고 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사형 폐지국 사실상 집행 안 하죠. 그런데 무슨 뭐 특검에서 사형 이거 하는 것은 해외에서 보면은 정말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 구형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아마 이게 많이 감안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형을 구형할 때 사회에 미칠 파장, 상징성 뭐 이런 것을 좀 이제 봐야 된다는 그런 주장.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선고 형량을 중심으로 구형해야 한다. 아마 이게 본인들이 이 사형 구형을 사형 쪽으로 해서 진짜 사형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저는 굉장히 이게 역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정말 유혈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대통령 자리
총장까지 다 이제 물러났고 여러 사람이 지금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사형 구형까지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나 정세에 맞는가? 그러면은 그렇게 밀고 가면은 가뜩이나 지금 내란몰이에 부역을 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이 그런 말들이 많은데 역풍을 감안을 하고 있다. 는 지금 정해졌겠죠. 뭐 어떻게 내릴지 모릅니다. 정해져서 아직 발표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무기징역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명, 그러니까 조은석 빼고 15명이 서로 이제 어느 쪽으로 결론이 안 나니까는 조은석에게 다 맡겨버렸다. 조은석이 결정을 하라고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은석이 최종 결정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악연이 있죠. 악연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2017년에 그때 조은석은 서울고검장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그래서 검찰총장 후보를 놓고 문재인 정부 때 경쟁을 했는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으로 파격적으로 발탁이 됐죠. 그리고 조은석은 옷을 벗고 떠납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또 이 조은석이 또 호남 인맥도 전남 장성 출신이죠. 호남 인맥도 있고 해서 그런지 문재인 정부 말기 2021년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복귀를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죠. 그럼 보통 이제 옷을 벗고 나가야 되는데 문재인이 임명을 했으니까 그러지 않고 이제 임기가 있다고 버텼습니다. 버티면서 그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감사, 뭐 전현희 감사 이런 거를 놓고 또 막 정면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생겨서 문재인 지킴이를 자임을 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인물이 민주당에 의해서 특검으로 추천이 됐고 이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조은석을 낙점을 해서 이 내란몰이를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지금 순간에 이 무기 구형이냐 사형 구형이냐 이 최종 선택권을 조은석이 이제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결정을 다 했을 텐데 다수 의견대로 무기징역으로 구형이 나올지 이게 역풍 같은 것이 너무 더러우니까 그리고 사실상 무슨 유혈 사태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도 오늘 이야기가 됐다고 하죠. 단기간에 끝났고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가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어쨌든 조은석에게 넘겼기 때문에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악연 이런 걸로 해서 또 실제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정청래가 오늘도 계속 사형 이야기를 하고 개딸들이 막 그렇게 열광을 하는 그런 결론을 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더 오늘 밤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